전원주택 안에 이제 준공나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경수를 심어야 되는데요. 보통 전원주택을 하나 짓게 되면 그 필지에 맞게끔 그 주택 조경이라고 해서 건축법상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필지가 있습니다. 조경수를 심어야지만 이게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원주택을 하는 곳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증산리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입니다. 이런 전원주택에서 저희가 이번에 동백나무와 그리고 사철나무 이렇게 조경수를 심으면서 이번에 동백나무 구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백나무가 6본인데 R8짜리로 해서 연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수영도 예쁜 수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전원주택 마을이거든요. 이게 다들 주택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예, 커피 한잔 드시고. 예, 왜 그거는 동백은? 지금 갖고 내려온다. 아이고 진짜 참나. 당구도. 담궈. 이거 아버님 오늘 안 왔어? 아이고 진짜. 응. 쌈도 좋다 하더라. 응. 집 쌈도. 이거 사자. 그냥 커피 한잔 드시고. 커피 한잔 예. 하서 이거 고그랭 이거 먹고. 잘 먹겠습니다. 예, 그 아버님 드시오. 예. 이거 예, 담궈 먹고. 담가고 나는 이거 먹고. 아이고 이놈의 동백이 말썽을 이렇게 내. 요 6개 안 들어가? 4개 들어가. 하나 둘 셋 요까지 4개 아이가. 요 5개 맞는데 한 개 남는데 심으로 하면 심겠다 했다. 그러니까 뭘 원래 저게 2개 들어가야 돼. 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무값 더 줘야지. 아니 왜냐면 나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나무를 팬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래. 다시 패가지고 다시 옮겨내 그게 있고 근데 내가 그때 말한 거는 이 나무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딴 데 이제 농장에 심어가 팔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여기에서 인부값 저희가 이제 인부값 좀 빼줄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소나무가 들어가든가 먼 나무가 들어가면은 나무값은 줘야 된다. 원래 이 인부값 얹어 갖고 하면은 나무 반송 한 개당 100만 원씩이다. 그래 100만 원짜리 80만 원 했거든. 응. 동백은 빼가는 일이지. 값을 안 친다고 말했다. 왜냐면 반송을 갖고 오게 되면 또 파갖고 또 심어야 되고 이 가면 또 사람 2명 와야 되면 그 사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이걸 해갖고 살아가고 우리가 딴 데 팔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은 우리가 안 받아도 나무 가격은 줘야 돼.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아니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 정원을 꾸미고 싶을 때 기존에 정원이 꾸며져가 있다면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든 화초를 기르든 나무를 키우든 여러가지 많은 형태와 알록달록한 나만의 쉼터인 조경을 꾸밀 수가 있고요, 쉼터인 정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경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미느냐, 그래서 설계도를 정하고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 그 설계도에 맞춰 갖고 조경을 기초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뭘까요? 비용이죠. 공사비가 얼마인지 견적을 내야 되고 그 공사비 안에 조경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디자인이 형성이 되고 나면 나만의 정원을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조경도 그렇습니다. 조경도 천차만별의 공사 비용이 발생이 하고요. 시설물 조경이냐 식재 조경이냐 그리고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느냐. 근데 설계도를 꾸며가 있을 때는 그 시공 현장에는 현장만 알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 맞춰 가지고 동선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원을 어떻게 꾸미고 그렇게 됐을 때 기초가 다져지고 나면 그 뒤에는 나만의 정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올랐을 때 인건비 오르죠, 자재비 오르죠, 물가 오르죠.
운송비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다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안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있는 조경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 면적이 이루어져야 있고, 절약할 거는 절약하고 세이브할 거는 세이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합리적인 금액으로서 딱 부러지게 말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현장에 와서 이건 어떠고 저쩌고, 맞습니다. 모든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은 정해져 있다. 왜? 조경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조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자연에서 힐링을 집안에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만의 독립된 공간, 나만의 힐링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건물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산 부분, 그리고 조경 설계 부분, 그리고 이제 편의성, 그리고 관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대화를 했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예쁜 형태도 형태고 합리적이면서 또 효율적인 방법을 서로 의논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원주택 부지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따라서, 그리고 조경을 지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조경법상에 나와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조경으로서 올린다. 예쁘고 정말로 실용적인 건물을 만들고 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걸맞지 않는 조경이 형성된다면 더욱더 보기가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의 힐링을 내 집 안에서 만들면서 대문을 열고 잔디밭을 탁 지나가는 출퇴근길에 이런 나만의 정원길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단지 건축법상으로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지만 이거 외적으로 이제 조경을 정말로 예쁘게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로 그림 같은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적으로 우리한테 제가 받았던 거는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서 진짜 교목류를 얼마큼 심어라, 관목류를 얼마큼 심어라, 그렇게 하는데 이 교목은 뭐고 관목은 뭐고 모르면 그냥 의뢰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교목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앞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대문 앞에 있는 소나무 같이 이렇게 웅장한 나무를 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 바닥에 아래에 나지막하게 심겨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풀도 아닌 것이 꽃도 아닌 것이 이제 꽃도 피면서, 보면 나무니까 꽃도 피겠죠. 꽃도 피면서 이제 작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관목류다. 그리고 나머지 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잡초같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주님이 이제 좀 더 웅장하게 좋게 보기 좋게 사생활 보호도 좀 되는 그렇게 좀 잎이 좀 풍성한 걸로 좋은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좀 그랬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초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바닥 일단은 평탄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건설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또 바닥 평탄을 잘 안 만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이제 바닥 시공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출퇴근길에 또 뭐 우리 흙밭을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 바닥에다 잔디도 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정원이면 딱 하나 있죠. 잔디 조성,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 디딤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서 이렇게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면 간략하게 구성할 수 있는 조경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 굴조와 뼈대가 형성되어 있는 와중에 나머지 조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담장을 만들거나 뭐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정말로 예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실내 자연을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수목 관리에 용이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거든요.
봄이 되면서 겨울 내내 마치 죽어 있었던 묘목에서 새순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 벚꽃이 흐트러져 핀 것만 봐도 자연은 꽃이나 나무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고 그리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력적인 정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편안함을 주는 조경이 주택 조경이거든요. 그런 주택 조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부터 살짝 외곽에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찾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조경을 준비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예산은 어떤 것이 편성되며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리고 조경수 관리는 수월한가 그리고 조경과 주택에 있어가지고 편안함을 안락하게 조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철두철미하게 좀 따지면서 그리고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조경을 공사를 한다면 그게 맞는 나만의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꽃밭을 조성할 때, 텃밭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접목해서 더 예쁜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경이라고 하면 흔히 나무나 꽃, 잔디를 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조경 공사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넓습니다. 조경은 단순하게 마당에 잔디를 깔고 나무나 꽃을 심는 것과 더불어 집 본체와 인입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이 생각보다 여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토목공사부터 시설공사까지 그리고 나무 식재까지 부분별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잔디 조경 이것도 다른 공사에 비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올 때 물이 잘 흐르지 않고 하수구 배관이라든가 이제 매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면 잔디한테는 가장 취약점이 더욱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잔디를 깔고 푸른 잔디밭을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잘 고인다면 잔디는 바로 즉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잘 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한테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경을 막무가내로 준비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택이라면 살면서 번거로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있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한다면 조경을 활용하고 그리고 주택에 살면서도 편안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사생활도 보호되면서 정말로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하면서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꼭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정말로 오버되는 예산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맞는 조경,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집에는 몇 억의 대출을 받아가 몇 억을 했는데 조경도 몇 억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조경은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알뜰하게 기본적인 것도 하면서 준공을 받고 나서 나머지는 소소하게 꾸며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형에 맞는 설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부지는 평지잖아요. 근데 고지대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강가에 있는 거라든가 산에 있는 거라든가 정말로 다양한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거 같이 LH에서 분양해가지고 전원주택 부지에 있는 거는 다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런 평지에서는 간략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기본을 중소하면서 그리고 기초에 준수하면서 그 기초에 다져지는 조경이면서 실속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정말 차별점 있게끔 너무 차별화된다고 해서 이국적인 느낌을 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남부지방에서 클 수 있는 나무들은 조금 제한되어 있고 교목류도 제한되어 있어요. 예쁜 거 할 것 같으면 이제 반송이라든가 소나무를 좀 이렇게 예쁜 걸로 심어서 좀 더 화려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 부지에서는 그래도 사생활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곽적으로
보여지는 풍성함, 그리고 나중에 또 계절 변화에 따른 단풍이 잎이 지는 거, 그리고 꽃이 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예쁜 출퇴근길이 즐겁군 그런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경은 아무래도 힐링과 편안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주 공간에는 편리성, 그리고 휴게 공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경수를 신고 나서가 끝이 아니잖아요. 머리도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전지도 해줘야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면모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편리한 수목을 선택하고, 그 사후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좋은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요 점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정말로 애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전원주택 조경 역시 과거처럼 집 짓는 데만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멀리서 보아도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나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이 너무 예뻐가지고 조경을 시공하면서도 대단히 뿌듯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